들으면 어때? 내가 내 집에서 소리 못 지를까? 엄마, 집이 아니에요. 이제 제 집이에요. 미영이의 차가운 말에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너, 너희들이 정말. 소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현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시간 됐어요. 요양원 원장님이 오시기로 했잖아요. 요양원 원장이 온다고?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요양원까지 알아봤다는 건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소연, 이제부터 소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챕터 마이너스 평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늦은 밤 11시, 김소연은 반찬 가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일과였죠. 돈통을 열어 오늘 매출을 세어보니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제법 됐네. 소연은 돈을 접어 품에 넣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이 이제 3억은 넘을 거였죠. 아들 현수와 딸 미영에게 각각 집 한 채씩 사줄 수 있는 목돈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죠.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미영아. 막가게 문 닫고 집에 가는 길이야. 엄마, 오늘 제가 집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소연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집에 도착하니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미영이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앞 탁자 위에는 소연이 절대 꺼내지 않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그게 뭐냐? 엄마 앉으세요. 미영이의 차가운 명령조에 소연은 움찔했습니다. 39살 딸이지만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자 미영이가 서류 중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45년 전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환자명 김소연, 진단명 난임, 임신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죠.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영아, 그건 어디서? 장롱 서랍 맨 안쪽에서 찾았어요. 엄마가 감춰둔 비밀 상자에서요. 미영이는 다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 종호의 손글씨였죠. 소연아, 미안하다. 미영이는 내가 다른 곳에서 데려온 아이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네요?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미영아, 엄마가, 그럼 저는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거네요? 43년간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미영아, 엄마는 너를. 거짓말 그만하세요. 미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에서 통장 여러 개를 꺼내 탁자에 던졌죠. 이것도 보세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 3억 2천만 원.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자신이 통장을 미영이 명의로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미영아, 그 통장들은 언제? 작년에 엄마가 치매 검사 받으러 병원 갈 때 같이 갔잖아요. 그때 은행에 들러서 엄마가 직접 명의 변경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잊을 리는 없었는데.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미영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이미 이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계약했어요.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집도 어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고요. 뭐라고?
소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을 평생 모은 돈을 허락도 없이 처분했다는 말에 온몸이 떨렸죠. 미영아,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40년 넘게 키웠는데. 키워주셨다고요? 미영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저 버려진 아이잖아요. 엄마도 저를 불쌍해서 키운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대가는 받아야죠. 미영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 진정하세요. 어차피 엄마는 이제 혼자 살 수도 없잖아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괜찮은 곳으로요. 소연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니요. 미영아, 엄마가 너에게 뭘 잘못했니?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가 엄마 목숨보다 소중하다고요? 그럼 왜 진실을 말씀 안 하셨어요? 저 친생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게 하시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누나, 엄마 무슨 일이야? 밖에서 소리가 다 들려. 미영이가 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현수한테도 할 말이 있었는데. 엄마 재산 정리하는 거 도와줘. 소연은 두 자식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현수야, 누나가 지금 뭐라는 건지 좀 말려줘. 하지만 현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누나 말이 맞아요. 이제 엄마 혼자서는 안 돼요. 소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챕터 마이너스 믿었던 자식들의 배신. 현수야, 너마저 누나 편을 드는 거냐? 소연의 절규에도 현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엄마 혼자서는 정말 안 돼요.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착하다고 생각했던 아들까지 자신을 배신하다니요. 너희들이 지금 뭐라는 건지 알아? 내가 4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엄마가 모으신 돈이라고요? 미영이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알아봤는데 엄마 그동안 탈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연락 올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뭐라고? 탈세라니.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장사만 했는데 무슨 탈세 얘기인지 모르겠었거든요. 현수가 서류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지난 10년간 매출 신고 내역이에요. 실제 매출과 차이가 너무 커요. 소연이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매출액이 실제보다 훨씬 적었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내 도장을. 엄마, 그만하세요. 어차피 세무조사 들어오면 벌금만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럼 엄마 재산 다 날아가잖아요. 미영이의 말에 소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언제 자신이 그런 신고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엄마 명의로 두면 다 압류당해요. 소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너희들, 언제부터 이걸 계획한 거냐? 현수와 미영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자 현수가 입을 열었죠. 엄마,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했어요. 엄마 치매 진단받고 나서요. 치매라니. 나는 치매가 아니야. 엄마, 병원에서 직접 진단받으셨잖아요. 경도인지장애라고. 미영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소연의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죠. 이것도 가짜야. 내가 언제 이런 검사를. 엄마,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치매인 거예요. 소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자신이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미영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뵙죠. 소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변호사라고? 너희가 벌써 변호사까지.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 재산 보호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현수의 말에 소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왜 보호해야 하는데, 그리고 보호한다면서 왜 너희들 이름으로 넘기는 거야?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미영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으면 어때? 내가 내 집에서 소리 못 지를까? 엄마 집이 아니에요. 이제 제 집이에요. 미영이의 차가운 말에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소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현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시간 됐어요. 요양원 원장님이 오시기로 했잖아요. 요양원 원장이 온다고?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요양원까지 알아봤다는 건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가 문을 열어주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실버타운 원장 박정숙입니다. 박정숙은 소연을 보며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김소연 할머님이시군요. 저희 시설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 소연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저희 시설은 정말 좋아요. 삼시세끼 맛있는 식사에 간병인도 24시간 상주하고. 내가 간병이 왜 필요해? 나는 멀쩡하다고. 박정숙이 미영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다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분개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내가 치매 환자라고. 엄마, 제발 조용히 하세요. 창피하게. 현수가 소연을 제지했습니다. 창피하긴 누가 창피해. 자식들이 부모 재산 빼앗아가는 게 더 창피하지. 박정숙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입원비는 월 30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고요. 그 돈은 엄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미영이의 말에 소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가기 싫은 곳에 들어가라고? 엄마, 다른 선택은 없어요. 집은 이미 계약했고 엄마 혼자서는 정말 안 되거든요. 소연은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절규했습니다. 현수야, 미영아, 엄마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내 목숨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엄마가 바친 게 아니라 엄마 의무였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요. 미영이의 차가운 말에 소연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무라고. 의무였다고. 그때 소연의 눈에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죠. 그 순간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좋아. 좋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3챕터 마이너스 과거에서 온 구원자. 이틀 후 소연은 가방 하나만 들고 요양원행 차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현수와 미영이는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죠. 할머님,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박정숙 원장의 위로도 공허했습니다. 소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요양원에 도착하자 소연은 6평짜리 작은 방에 안내받았습니다. 40년간 살던 집을 떠나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니 참담했습니다. 할머님,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간병인의 안내로 식당에 가니 여러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들 멍한 표정으로 밥을 드시고 있었죠. 소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억지로 밥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죠.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저는 이영자예요. 아, 네.
김소연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70 중반으로 보였지만 정신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소연 씨, 우리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말 놓으셔도 돼요. 여기서 예의 차리면 더 외로워져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대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영자 씨는 여기 오신 지 오래됐어요? 벌써 3년째예요. 저도 자식들한테 밀려서 왔죠. 영자의 말에 소연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영자 씨도 자식들 때문에 우리 아들놈이 사업 실패하고는 제 재산에 눈독 들이더라고요. 치매 걸렸다고 속여서 여기 집어넣고는 재산 다 빼먹었어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영자 씨는 치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멀쩡한데 치매라니. 소연 씨도 그렇죠? 소연은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죠. 그때 영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 씨,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어요. 정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해결해주는 분이에요. 소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장철수라는 분이에요. 옛날에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던 분인데 지금은 이런 어르신들 도와주는 일을 해요. 장철수? 소연은 그 이름이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던 장철수요? 맞아요. 소연 씨가 아세요? 소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철수는 4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었거든요. 남편 종우와 결혼하기 전까지 몇 년간 연애했던 사람이었죠. 영자 씨, 그분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이미 몇 분을 도와드렸거든요. 자식들한테 억울하게 당한 어르신들을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철수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40년 만에 다시 보게 될 첫사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영자의 주선으로 요양원 뒤뜰에서 장철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연은 아침부터 단장을 했죠. 비록 요양원 옷이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도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 뒤뜰에 나간 소연은 벤치에 앉은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여전히 당당한 체격의 장철수였죠. 소연아? 철수가 소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소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야, 정말 너야? 그래, 나야. 많이 늙었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죠. 철수야, 내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왜 못 도와줘? 우리 사이 아니야. 철수의 말에 소연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영자 씨한테 들었는데 자식들한테 억울하게 당한 어르신들을 많이 도와줬다면서? 응.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 멀쩡한 부모를 치매라고 속이고 재산 빼먹는 자식들 말이야. 철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소연아, 내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소연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미영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이 재산을 가로챈 일까지요. 그놈들이 정말 부모를 뭘로 보고. 철수가 분노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방법이 있어? 있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내 자식들이 꽤 치밀하게 준비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철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먼저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그리고 자식들이 사기를 쳤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고. 증거라니? 내 도장으로 위조한 서류들,
내가 기억 못하는 사이에 명의 변경한 것들. 이런 게 다 증거야. 소연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정말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나도 너만큼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때 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미영이가 정말 내 친딸이 아니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종호가 어디선가 데려온 아이였어. 철수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미영이 친엄마 이름이 박영이야?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아, 그럼 미영이는 내 딸이야. 4챕터 마이너스 숨겨진 진실의 폭탄. 미영이가 내 딸이라고?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그래. 43년 전 박영희와 사귀고 있었어.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거든. 철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미영이는 내 친딸이야. 내가 평생 찾던 딸이고. 소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43년간 키운 딸이 첫사랑의 친딸이었다니요. 철수야, 그럼 넌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야? 영희가 사라진 후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 그런데 종호가 미영이를 데려갔구나.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내 딸을 훔쳐간 거였어. 훔쳐간 게 아니야. 종호는 버려진 아이를 구해준 거였어. 소연이 남편을 변호했지만 철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구해줬다고? 친아버지한테서 빼앗아간 게 구해준 거야? 너도 모르잖아. 박영희가 왜 사라졌는지.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돌아보니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면회를 온 거였죠. 미영아.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미영이가 나타나다니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미영이의 시선이 철수에게 향했습니다. 철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영이를 바라봤죠. 미영아, 이분은. 소연이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장철수야. 네, 내 친아버지다. 뭐라고요? 미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아버지라니 무슨 소리예요? 내 엄마는 박영이고 43년 전에 너를 낳았어. 내가 내 아버지야. 철수의 말에 미영이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아버지는 김종호예요. 종호는 내 양아버지야. 내 친아버지는 나라고. 거짓말.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죠. 미영아, 내 어깨에 있는 점 봐. 나랑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 미영이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만졌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점이 있었거든요.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지? 나도 어릴 때 그랬어.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들을 철수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내 친아버지니까 알고 있는 거야. 소연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미영이가 얼마나 놀라겠어. 소연아,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찾던 딸이라고. 철수의 절규에 미영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김종호의 딸이에요. 설령 양녀라고 해도. 그때 미영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죠. 누나, 지금 어디야? 집에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국세청에서 나왔어. 엄마 탈세 건으로. 미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가볼게.
미영이가 급히 가려고 하자 철수가 말렸습니다. 미영아, 도망가지 마. 우리 얘기가 안 끝났어. 저는 당신과 할 얘기 없어요. 있어. 내가 소연이한테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미영이가 멈칫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은 것, 그리고 가짜 서류들로 사기친 것. 증거라도 있어요? 철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 있어. 내가 엄마 도장 위조한 것, 명의 변경할 때 녹음한 것. 미영이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은행 직원이랑 짜고 엄마를 속인 증거야.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한 것도.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야, 그게 정말이야? 응. 미영이가 은행 직원한테 돈 줬어. 엄마가 착각하도록 도와달라고.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사람을 시켜서 다 알아봤어. 내가 병원 의사한테도 돈 줬지.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철수는 계속해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현수도 공범이야. 둘이 작년부터 계획한 거지. 소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 그런 짓을. 엄마, 저는 생존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 재산이 다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미영이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생존이라고? 그게 부모 속이고 재산 빼앗을 이유가 되냐? 철수가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저한테 그런 말해요? 저 아버지도 아니면서. 나는 내 친아버지야. 그리고 소연이는 내 은인이고. 은인이라고요? 자기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저를 키운 게 은혜라고요? 미영이의 독설에 소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겠어요. 미영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영아,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어. 내일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와. 미영이가 돌아봤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내 머리카락으로 했어. 내가 내 딸이라는 게 곧 증명될 거야. 미영이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만약 정말 철수가 친아버지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요? 저는 이미 김종호의 딸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 딸이야. 그리고 나는 내 딸이 이런 짓 하는 걸 용서할 수 없어. 철수의 말에 미영이는 전율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친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5챕터 마이너스 절망의 나락, 모든 것이 무너지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요양원 침대에서 잠을 깰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미영이와 철수의 대화가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소연 씨, 큰일 났어요. 영자 할머니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텔레비전 뉴스 봐요. 소연 씨 일이 나왔어요. 소연은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중앙시장의 한 반찬 가게 사장이 10여 년간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수억 원의 매출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요양원 앞까지 몰려와 있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탈세범으로 뉴스에 나오다니요.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죠. 엄마, 지금 뉴스 봤어요? 현수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엄마, 국세청에서 벌금만 3억이래요. 어떻게 해요? 소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3억이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큰 돈을.
엄마가 신고 안 한 매출이 너무 많아요. 이미 집도 압류 딱지 붙었고 통장도 다 동결됐어요. 뭐라고? 통장이 동결됐다고? 소연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 한 푼도 건드릴 수 없게 된 거였죠. 엄마, 그런데 더 큰일이 있어요. 또 뭔 일이야? 어제 그 장철수라는 사람이 집에 왔어요. 미영이가 자기 딸이라면서 난리쳤어요. 소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미영이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자기는 그런 아버지 인정 못한다고 소리 지르면서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미영이가 어디로 갔는데?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받고. 엄마, 어떻게 해요? 소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요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온 거였죠. 김소연 씨, 탈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를 핑계로 세금을 피한 거 맞나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소연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치매도 아니고. 그럼 왜 요양원에 계신가요? 그건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여서 여기 보냈다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박정숙 원장이 나서서 기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요양원입니다.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기자들이 물러난 후 소연은 방으로 돌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철수야, 나 이제 끝이야. 탈세범이 됐어. 소연아, 그건 미영이와 현수가 조작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증거는 내 도장으로 된 서류들이 있는 걸.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소연아, 사실 어제 미영이를 만났어. 만났다고? 언제? 내가 잠든 후에. 그 아이가 나한테 거래를 제안했어. 소연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거래? 자기의 아버지라고 계속 우기면 나까지 탈세 공범으로 만들겠다고 했어. 뭐라고? 미영이가 내 이름으로도 가짜 서류를 만들어놨어. 내가 너랑 공모해서 탈세했다고. 소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이가 현수한테도 똑같이 했어. 현수도 엄마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이야? 미영이가 현수의 약점을 잡고 있어. 현수가 회사 돈을 빼먹은 거 말이야. 소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현수가 회사 돈을 5천만 원을 빼먹었어. 미영이가 그걸 알고 협박한 거야. 엄마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소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미영이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였죠. 그럼 현수도 피해자라는 거야? 그래. 미영이가 모든 걸 조작한 거야. 너희 가족을 파멸시키려고. 그때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마친 철수가 말했죠. 소연아, 더 큰 일이 생겼어. 또 뭔 일이야? 미영이가 사라졌어. 그리고 내 재산을 모두 해외로 빼돌렸어. 해외로? 홍콩 은행 계좌로 모든 돈을 송금했어. 3억 2천만 원이 모두 없어졌어.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현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철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고마웠어, 현수야. 나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 엄마와 새아버지께 안부 전해줘. 소연은 절규했습니다. 안 돼. 미영아, 넌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하지만 미영이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엄마 딸인 건 맞지만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용당하기 위해서였네요.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겠어요. 소연은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철수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소연아, 내 평생이 뭐였어? 43년간 키운 딸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고 그때 박정숙 원장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연 할머님,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인가요? 현수 씨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현수야, 내 아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산도 집도 자식들도 모두 잃어버린 소연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죠. 하늘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소연의 울음소리가 요양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6챕터- 죽음의 문턱에서 밝혀지는 진실. 병원 응급실 새벽 4시. 소연은 중환자실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소연은 안도했지만 유리창 너머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현수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소연이 돌아보니 20대 후반의 단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수정이에요. 미영 언니의 친동생입니다. 미영이한테 동생이? 네. 같은 엄마 박영희에게서 태어났어요. 장철수가 제 친아버지고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소연아, 현수는 어때? 생명은 건졌어. 그런데 이 아이가 내 딸이라고? 그래, 수정이야. 내 둘째 딸이지. 수정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언니가 보낸 이메일이 있어요. 어젯밤에 홍콩에서. 홍콩이라고? 수정이 노트북을 열자 미영이의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수정아, 너한테 진실을 말할게. 나는 오래전부터 소연 할머니의 재산을 노렸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소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박영희는 김종우 때문에 죽었어. 종우가 엄마를 버리고 나만 데려간 후 엄마는 자살했거든. 뭐라고? 소연은 충격에 떨었습니다. 김종우는 박영희를 임신시키고도 결혼을 거부했어. 아이만 빼앗아 갔지. 그래서 나는 복수하기로 했어. 복수라니. 하지만 할머니와 살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 장철수를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 복수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졌어. 철수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할머니 돈으로 우리 엄마와 같은 미혼모들을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 거야. 재단이라고? 소연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꼭 전해줘.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고. 편지 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다시 할머니 명의로 돌려놨어. 탈세권도 내가 조작한 거라는 증거를 국세청에 제출했어. 뭐라고? 집을 돌려놨다고? 수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어젯밤에 모든 명의가 할머니로 변경됐어요. 국세청 조사도 종료됐고요. 그럼 나는 죄가 없다는 거야? 네, 모든 게 언니의 조작이었다는 증거가 제출됐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찾으셨어요. 소연은 급히 현수에게 달려갔습니다. 현수야, 정신 차렸니?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가 너를 협박한 거니까.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누나가 계속 협박해서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정말요? 집이 우리 것이에요? 응, 미영이가 모든 걸 되돌려놨어. 며칠 후 소연은 요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와 수정이 짐을 도와줬습니다. 소연아, 이제 뭘 할 거야? 반찬 가게 다시 시작할 거야. 나는 일하는 게 좋거든. 수정아, 언니 소식 들으면 전해줘. 미영이가 좋은 일 한다고. 네, 할머니. 철수야.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끝났을 거야. 철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40년 전처럼. 그래, 철수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그때 수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예요. 수정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핸드폰 너머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아,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어. 소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영아,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미영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마지막에 모든 걸 바로잡아줘서.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엄마도 너를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할머니,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어요.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면서. 미영아, 언젠가는 꼭 돌아와. 엄마가 기다릴게. 네, 언젠가는. 전화가 끊어진 후 소연은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에 서서 미영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철수야, 미영이도 언젠가는 평화를 찾겠지? 그럼 우리 딸인데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소연은 미소 지으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견뎌낸 후 찾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7챕터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마지막 복수. 한 달 후 소연은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철수와 현수가 도와주며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엄마, 저 회사 복직됐어요. 현수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소연 씨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소연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돌아가신 남편 김종호 씨의 비밀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10억 원이 들어있어요. 10억 원이라고. 박영애 씨 명의 생명보험금이었습니다. 김종호 씨가 미영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받아서 숨겨뒀던 거예요. 철수가 분노했습니다. 그 계좌식이 영의 보험금까지 가로챘다고. 법적으로는 미영이 씨 것입니다. 홍콩으로 송금해드려야 해요. 현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보내지 마세요. 현수야, 누나가 우리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왜 누나한테 또 돈을 줘야 해요? 하지만 현수야, 그 돈은 원래 미영이 것이야. 누나는 이미 엄마 돈 3억을 가져갔잖아요. 저는 평생 누나 그림자에서 살았어요. 엄마는 왜 항상 누나 편만 드세요?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정이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수정아, 무슨 일이야?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홍콩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소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마나 심해?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의사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수정아, 지금 어디야? 홍콩 중앙병원이에요. 언니가 계속 할머니 이름만 불러요. 소연은 즉시 결심했습니다. 현수야, 당장 홍콩으로 가자. 엄마, 누나는 우리를 배신했잖아요. 그래도 내 딸이야. 43년간 키운 내 딸이라고. 변호사님, 그 10억 원 지금 당장 미영이한테 송금해 주세요. 현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현수야, 너는 몰라. 미영이가 얼마나 아픈 아이였는지. 아픈 아이라고 부모를 속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소연이 현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내 누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 저한테 손을 드시는 거예요? 미안해, 현수야. 하지만 지금은 미영이가 우선이야. 철수야, 나 홍콩 가야 해. 그래, 함께 가자. 다음 날, 홍콩 병원. 소연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 미영이는 아직 중환자실이에요.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붕대를 감고 기계에 연결된 미영이가 보였습니다. 미영아, 엄마 왔어. 간호사가 잠깐 면회를 허락해줬습니다. 소연이 손을 잡자 미영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미영아, 정신 차렸구나.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미영아. 엄마가 다 용서해.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 사랑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성공률 30%, 수술비 3억 원입니다. 해주세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10억 원 송금 확인됐어요. 미영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돈 정말 제 엄마 거였어요? 응, 내 엄마 박영희의 보험금이었어.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네요. 미영아, 이제 그 돈으로 수술받고 꼭 살아야 해.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미영아, 엄마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수술실로 들어가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소연은 수술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우리 미영이만은 살려주세요. 10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한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미영아. 할머니, 저 한국에 돌아가도 될까요? 할머니 곁에서 살고 싶어요. 소연은 미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제든지 와. 엄마가 기다릴게. 재단 일도 한국에서 할머니와 함께 할게요. 미영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로요. 그때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 괜찮아요? 응, 현수야. 수술 잘 끝났어. 엄마, 저도 누나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미안해요. 현수야,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이제 정말 가족같이 살아요. 소연은 미소 지으며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8챕터 마이너스 진실의 마지막 조각, 그리고 완전한 복수.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소연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미영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할머니, 오늘 재단 등록 마무리됐어요. 정말? 미영아, 박영희 미혼모 지원재단으로 정식 등록됐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소연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때 현수가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누나, 다리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한 달 후면 걸을 수 있을 거래. 가족들이 화목하게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소연이 문을 열어보니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소연 할머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김종호의 친아들입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종호의 친아들? 네, 할머니.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미영이와 현수도 놀라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미영아,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의 친아들이래. 민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8살이고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왔어요. 갑자기 왜 나타난 거야? 현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일한 친아들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소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종우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민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출생신고서고 이건 DNA 검사 결과입니다. 김종우가 제 친아버지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현수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네요. 그럼 이 집도 재산도 모두 제 것입니다. 뭐라고?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내가 40년간 살아온 집이야. 하지만 명의는 김종우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받아야 해요. 미영이가 휠체어에서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권리로? 권리라고요? 저는 김종우의 혈육입니다. 당신들은 그냥 남이잖아요. 남이라고. 소연은 분개했습니다. 내가 종우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이라고. 할머니, 법적으로는 그래요. 아버지가 유언장도 안 남겼고 정식 상속 절차도 안 밟았으니까요. 그때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밖에서 소리가. 철수야. 이 사람이 종호의 친아들이래. 철수는 민호를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를 아시나요? 아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철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형사님? 저 장철수예요.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김민호라고 하시죠? 혹시 진짜 이름이 따로 있나요? 무슨 소리예요? 철수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곧 올 거예요. 당신 신원을 확인해 보자고요. 왜 경찰을 불러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당신 혹시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이라니. 요즘 이런 수법이 많대요. 죽은 사람의 친척이라고 나타나서 재산을 빼앗아가는. 민호는 초조해했습니다. 저는 정말 김종호의 아들이에요. 그때 소연이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잠깐. 종호가 생전에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하셨어요? 종호가 젊을 때 여자 하나를 임신시켰지만 그 여자가 아이를 유산했다고 했어.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종호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아버지가 제 존재를 숨기고 싶어 했나 봐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박 형사가 민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당신이군요. 뭐라고요? 김민호가 아니라 이재석 씨 맞죠? 전과 오범의 사기 전문범이시죠. 민호, 아니, 재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도 조작한 거고 출생신고서도 위조한 거죠? 저는 정말 당신 작년에도 부산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쳤잖아요. 재석이 갑자기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놓아주세요. 저는 무죄예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재석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김종우 아들이에요. 믿어주세요.
문이 닫힌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에, 사기꾼이었다니. 소연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철수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노리는 놈들이. 그럼 우리 집은 안전한 거예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애초에 가짜였으니까. 그때 미영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뭘?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네요. 미영아, 할머니가 저를 43년간 키워주신 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소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미영아, 이제 알면 됐어. 할머니, 현수 오빠, 철수 할아버지.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우리 모두 진짜 가족처럼 살아요. 철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 그래, 철수야.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아.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진정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재단 사무실을 집 근처에 마련했어요. 매일 할머니를 볼 수 있게요. 정말? 미영아,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머니와 함께요. 소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김소연이라는 한 어머니의 삶을 통해 가족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묻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소연은 아들 김현수의 배신과 딸 미영의 욕심으로 요양원에 버려질 위기에 처하지만 그 속에서 첫사랑 자철수와 재회하며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미영이 사실은 철수의 친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꾸민 계략은 가족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지만 결국 미영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과오를 뉘우칩니다. 현수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돌아옵니다. 소연은 배신과 고통을 넘어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며 끝내 새로운 희망을 세워갑니다. 이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부모의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피보다 마음이 더 큰 가족의 힘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며 인간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임을 깊이 일깨워줍니다.